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소득세 세무신고 중에 주재원들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재원이라고 하면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임시로, 일시로 몇 년 정도 파견 나와서 미국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대기업이건 아니면 중견기업이건 이런 기업체의 주재원으로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의 세금 신고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 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재원이라고 했을 때 임시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교수나 연구원, 기타 학생들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 세무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접하지 못할 그런 성격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여느 미국 어떤 세금 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들에 대해서 비록 복잡하지만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도 지키고 또 큰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같이 일하는 고객사들 중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기업에 파견 나와 있는 이 주재원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주재원들에 대해서 과거에 해온 세무신고서 내용들을 보면 특별법들, 주재원들한테 적용되는 특별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뭉개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즉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IRS에서 잘못됐다라고 노티스를 받으면 그거 딜하느라고 골치 아프고 걱정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또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그런 부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보다 더 큰 이유로서 플래닝 관점에서, 텍스 세이빙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재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세법상 유리한 규정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놓침으로써, 그런 기회들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혜택을 꼭 누려야겠다, 합법적으로 누려야겠다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재원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득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세, employment tax라고 하는데요. 이 고용세 면에서의 관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재원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 신고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주재원 개개인이나 그 주재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뒤이어 나오는 고용세에 대한 것도 텍스 세이빙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재원의 소득세 세무신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거주자라는 건 뭐냐? 이건 세법상의 독립적인 기준이지 이민법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즉 이민법상 거주자라 해도 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선 시민권자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영주권자의 경우도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지만 거주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판단하느냐? 그건 얼마나 미국에 거주했느냐, 얼마나, 즉 며칠 동안 미국에 있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이걸 Physical Presence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183일 이상 1년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과는 별개로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됩니다. 특히 주재원들의 세무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오는 incoming year에 해당이 될 때에는, 또는 마지막 해, 떠나는 해, departing year가 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피지컬 프레젠스 상황에 따라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 거주자의 경우와 비거주자였을 때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거주자였을 때에는 월드와이드 인컴, 즉 내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마도 한국이 되겠죠.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또는 예컨대 한국의 본사에서
월급을 또 받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소득까지도 다 포함해서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넣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죠. 오직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거주자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더 소득이 많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는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이긴 하지만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제, 뭐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는 뭐 비거주자에 비해서 공제 항목이라던가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거주자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뭐 디펜던트 크레딧 클레임을 한다거나 뭐 표준 공제, 인적 공제 뭐 이런저런 컨셉들이 있을 텐데 이게 비거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육비에 대해서도 거주자들은 자녀들 교육비에 대해서 추가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면 거주자는 크게 시작해서 소득을 즉 크게 시작해서 하지만 또 차감하는 그런 내용들도 더 많다라는 거고 세율도 비거주자에 비해서 더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는 작게 시작하는 거죠. 미국 소득에 대해서만 시작을 간주를 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공제받는 것도 그만큼 적고 또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결국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중에 어떤 게 항상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재원 세무신고에 있어서는 첫 해, 미국의 첫 해 들어온 그때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본인의 상황, 내가 언제 들어왔고 어떤 식의 팩트가 있느냐에 따라 non-resident, 즉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요. 두 개를 혼합하는 dual status resident일 수도 있고요. 또 full year resident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첫 해에서는 그와 같은 세법상 스테이터스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스테이터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IRS의 규정에 따라서 내가 비록 거주지 일수로 보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듀얼 스테이터스 또는 풀 이어 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내가 첫 해의 팩트들, 수입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또는 내가 며칠 여기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스테이터스가 가장 나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그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법적인 면에서 합법적으로 법을 준수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텍스 세이빙 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옵션을 누림으로써 가장 세금을 적게 되는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규정은 미국에 온 첫 해만이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첫 해, 인커밍 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떠나는 해, departing year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가 며칠을 있었고 팩트가 어떻게 되고 또 한국, 미국 모든 월드와이드 인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잘 적용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면에서 합법적인 준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합법적으로 가능한 텍스 플래닝, 세이빙 또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주재원 세무신고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고용세, employment tax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회보장세 협정이라고 하는 어떤 bilateral agreement, 양국 간의 세제상의 협정이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예컨대 한국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홍길동이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나와서 주재원으로서 몇 년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 미국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지금 미국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서 나와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본인의 그 월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 또 원래는 인플로이먼트 텍스라고 하는 이런 추가의 고용세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가 적용이 될 텐데
그와 같은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면제되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 고용세에 대한 금액 부담이 대체로 한 15%를 넘는데 절반은 뭐 고용주가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전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 15%를 넘는 15.4%에 해당하는 추가의 세무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굉장히 큰 효용이고 역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계속해서 추가의 세무 부담을 부담해온 그런 회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주재원으로서 미국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사회보장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지 있다면 면제될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 사회보장세와 뭐 고용세에 대한 부담을 해왔다, 내왔다라고 하면 IRS에 리펀드를 청구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담했었던 것에 대한 환급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금액이 전체 소득의 15%를 넘는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이 되니 반드시 챙겨야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주재원의 세무신고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뭐랄까 유니크한 그런 규정의 세법상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없도록 잘 준수하고 동시에 어떤 플래닝, 텍스 세이빙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절세를 가져오는 그런 옵션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 돌려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인플로이먼트 텍스에 있어서도 한미 간 사회보장세 협정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동안 한국의 주재원으로서 미국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효용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회보장세, 미국에서 부과하는 거의 15%를 넘는 사회보장세를 부과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플러스 이제까지 부담한 부분들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